네, 여의도 오퍼컷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정북 주사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어떻게든 수사해서 구속부터 시키고 감옥에 보내놓고 헌재한테 압박을 하려고 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추가 가능한 유일한 범죄, 이 내란죄를 끌고 나왔는데, 제가 조금 전에 칼럼에서 종북 주사파들의 주장대로라고 하면 이런 이 허접한 내란을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찬탈하기 위해서 벌인 꼴이 된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박사님 말씀처럼 내란이라는 것 자체가 네, 세계사적으로 보면 권력을 찬탈하기 위한 것, 예, 그러니까 정권을 획득하기 위해 일으켜지는 폭동을 뜻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권을 잡고 있는 대통령이 네,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사전적으로 조금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이 다른 나라에서 뭐 내란이다, 반군이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정부군이 있고, 그리고 그 정부군에 대항하는 형태의 어떤 반군이 있을 때 우리가 그걸 내란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은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새로운 뭐 정권을 찬탈하겠다고 나선 것도 아니고 정부군과 대립하는 반군이 결성된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일정 부분 질서 조치를 위한 군병력의 투입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른 비판이나 뭐 법조인들 같은 경우나 헌법학자들 같은 경우 직권 남용을 한번 따져볼 수 있겠다고는 이야기가 나와도 네, 뭐 이인호 교수나 이런 분들 말이 이게 내란으로 법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전제부터가 틀렸다라는 지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뭐냐. 네, 지금 국회에서 여러 상임이나 뭐 대정부 현안 질의가 진행될 때요. 공직자를 불러다 놓고, 그리고 우리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 이거 내란이라고는 나는 부르지 않겠다. 내란죄 동의 못한다 하면 그냥 국회 뒤집어져요. 민주당이 쪽수로 밀어붙여가지고 네, 상임이고 뭐고 그냥 다 파행을 시켜버려요. 음, 그리고 언론에서도 일부 언론은 자기들 자의적으로 이걸 뭐 12월 3일 내란 사태라고 명명해서 그냥 불러요. 뭐 내란 의혹이라는 말도 붙이지 않고. 그러니까 분위기를 완전히 저 왼쪽으로 몰아간 상태로 헌법재판관들한테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다 만들어놨으니까 도장만 찍으시오, 이렇게 협박하는 그림을 그려가는 것 같아서, 이거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들이나 정치인들도 분명하게 이게 내란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네, 기준과 논리를 만들 필요가 있고요. 한동훈이 쫓겨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이 궁극적으로 이제 뭐 탄핵에 찬성하고 친한동훈계에서 이 배신자들이 탄핵 가결표를 던진 거지만, 그 이전에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하는 의원총회에서 한동훈이 뭐라고 말했느냐. 탄핵 찬성 정도가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내란죄 자백이다. 내란죄 자백이라 그랬어요. 라는 이야기를 해서 그때 의원들이 흥분해서 들고 일어났고, 또 구미의 강명구 의원 같은 경우는 대체 뭐가 자백이냐? 말해봐라. 막 이렇게 따지면서 그때 결정적으로 의원들의 민심이 친윤계가 아니라 소위 말하는 중도 중립파 의원들도 한동훈 저거는 사람 아니다, 이런 판단을 내리게 된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지금 일단 권한대행 체제가 유지되고 있고 비대위가 구성되면 저는 이번 비대위에 좀 실력 있는 법조인들도 좀 들어가서 네. 이게 내란죄가 아닌 그런 논리적 근거를 조목조목 설명하는 일부터 시작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비대위에 실력 있는 법조인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저도 아주 적극 찬성하는데, 그런데 죄송해요. 법조인들도 내란죄를 책으로는 많이들 공부했겠지만 실제로 다뤄본 적이 거의 없어요. 이건 공안부서에서만 다루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활동하는 법조인 출신 정치인 중에는 황교안 대표가 거의 유일할 거예요. 내란죄를 직접 다뤄본. 네, 네. 이 통진당 해산 헌재 판결을 이끌어낸다든지 또는 이석기 사건을 다룬다든지, 그래서 저는 황교안 대표가 뭐 비대위원장이든 비대위원이든 또는 뭐 정말 총리까지 지냈고 권한대행까지 지낸 당 대표까지 지낸 사람이니까 뭐 좀 정말 이 비대위가 구성되면 그 정치적 조언과 자문을 좀 받아서라도 방향 좀 제대로 잡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에 저 동의하는 게요. 네. 지금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 이게 정쟁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 고성국 TV가 큰 역할을 한 것 중에 우리 헌법학자분들 불러서 인터뷰하고 네.
이분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는 위헌이 아니다, 내란이 아니다라는 논리적 근거를 만들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김학성 교수님이나 뭐 이인호 교수님이나 이런 이 저명한 헌법학자들, 심지어는 성향이 보수와는 거리가 먼 그 허영 교수님이라고 있어요. 예, 경희대에 네. 그분이 뭐 대한민국 헌법학자 중에 거의 최고로 꼽히는데 그분도 최근에 중앙일보 기고한 글을 보면 예. 이게 내란이고 위헌이라고 보기에는 문제의 소지가 많다. 네. 이건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좀 그런 저명한 이 내란죄나 헌법에 있어서 권위가 있는 분들을 뭐 원로로 모셔서 자문을 받든 비대위원으로 모시든 뭐가 됐든 그분들의 말을 좀 빌려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된 논리 구조를 좀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상 누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지금 저 종북 주사파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는데 그 이제 주춧돌이라고 놓은 게 내란죄거든요. 네. 근데 이게 너무 허접하고 허술해서 이거를 무너뜨리면 그냥 무너져요. 그래서 저는 내란죄 공방에 그 국민의힘이나 우리 자유파가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게 내란죄가 아니라고 하는 것만 법리적으로 확실하게 되면 이제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의 어떤 그동안의 스타일은요. 네. 이걸 막 좌파들과 언론이 만들어서 밀어붙이면 이런 싸움에 뛰어드는 걸 좀 겁내합니다. 겁을 내죠. 사실은. 네. 아니, 여기에 끼어들어서 괜히 자기 이미지 베리는 거 아닐까 하는 샌님들 관료들 위주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거는 물러서는 순간 윤석열 대통령만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라 정말 좌파들이 말하는 대로 국민의힘이 내란 정당 되는 거예요. 이거 잘못하면. 그럼요. 예. 이번 2차 탄핵 소추안을 보면요. 추경호 전 원내대표를 내란죄 공모로 공범으로 적시해놨어요. 공범으로 적시했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만약에 통과된다? 윤 대통령만 탄핵되고 끝나는 겁니까? 추경호나 국민의힘의 주요 자산들, 주요 정치인들 다 내란 공범이 어떻게 보면 명시적으로 인정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이 정당이 사실은 이제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예. 지금 좌파들은 무슨 이야기까지 하는지 아세요? 옛날에 통진당에 했던 것처럼 국민의힘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겠다는 이야기도 해요. 그렇죠. 예. 이게 그냥 떠중이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좌파의 실력가들이 이참에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내란 공모 혐의를 더 씌워서 위헌정당 해산 소송하자는 이야기해요. 예. 이거 그냥 밀리고 피한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적극적으로 이 민주당의 좌파들의 내란 논리를 우리가 깨부숴야만 네. 대통령도 살고 국민의힘도 살고 보수 진영도 사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이거 피하고 싶어도 피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저쪽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만 제거하겠다가 아니고 국민의힘 자체를 아예 폭파시키겠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위헌정당 해산 이야기를 한다니까요. 네. 씨를 말려버리고 사실상 그 일당 독주 체제, 민주당 단일 정당 지배 체제를 이참에 만들겠다는 야욕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배수진을 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한 가지는 이 헌법재판과 관련해서 이게 시간 싸움이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먼저 탄핵당할지 이재명이가 먼저 감옥 가거나 또는 대선 출마 불가능으로 판결이 날지의 싸움이다. 네. 그러니까 이재명에는 최대한 지재판은 늦추고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당기려고 할 거고 그럼 우리는 거꾸로 가야 된다. 뭐 탄핵은 안 당하겠지만 탄핵 기각은 우리가 확신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우리가 시간을 길게 가서 그 전에 이재명이를 정치적으로 사망 선고 받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싸움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럼요. 헌법재판소도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봐서 알 수 있듯이 정치적 흐름과 분위기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많이 봤죠.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네. 사실상 정치의 논리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2심 선고만 나와도 이게 헌재의 분위기나 정치권의 기류가 완전히 또 바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졸속으로 탄핵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수 진영 전체가 용납해서는 안 되는 일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헌재 재판관들의 구성입니다. 지금도 사실은 보수 진영에게 유리하다고만은 할 수 없는 구성인데 네. 지금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것처럼 극단적 좌파 성향 판사 2명이 추가로 임명이 되면 이게 6명이 찬성하면 탄핵이 인용되는 현실에서 수적으로 굉장히 불리한 지형이 되거든요. 그런데 저도 어제 뭐 페이스북에 입장을 내고 했습니다만 너무 다행스럽게도
과거 황교안 전 권한대행 때 예. 추미애, 박범계, 우상호, 박주민 이런 사람들이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 그래요. 임명하면 가만 안 둔다. 민주주의 훼손이다. 이런 입장들을 다 내놨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따져보니까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고 있을 때는 황교안 권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임명을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 그러다가 비극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탄핵이 최종적으로 인용되고 네. 대통령직이 완전히 거리 상태일 때 그때는 이제 권한대행 위에 대통령이 없잖아요. 네. 그때 비로소 4월 달이 되어서야 헌재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법적으로 보면 대통령 직무가 정지돼 있을 뿐이지 대통령이 여전히 계실 때에는 권한대행한테는 장관 임명이나 헌재 재판관 임명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말했느냐? 박범계, 추미애, 우상호, 박주민. 그 당시 민주당의 공식 논평이었습니다. 네. 2017년에. 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권성동 지금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대행도 방금 속보가 떴는데요. 네.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이 최종 탄핵되기 전에는 직무정지일 때에는 네. 한덕수 권한대행은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국민의힘 당론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헌재 재판관 3명은 추가로 임명하느냐 마느냐 문제로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네. 어떤 이 대치 전선을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네. 6명으로 최종 판결이 되면 이건 무조건 기각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 이전에 이재명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있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부터 헌재가 먼저 결정해야 돼요. 이걸 지금 헌재가 슬금슬금 뒤로 미루려고 하거든요. 대통령 탄핵 먼저 하겠다. 근데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은 이미 변론이나 심리 기일이 많이 진행이 됐잖아요. 네. 이거부터 먼저 해서 이진숙 위원장 보나마나 기각이잖아요.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고 이것들 기각이 줄줄이 뜨면 또 이 기류나 공기가 급변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절차와 원칙 헌법대로 헌법재판소가 졸속으로 탄핵 심판을 하지 않고 이 절차와 이 시간 순서를 다 지키도록 우리가 감시하고 진지전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예. 황교안 대표가 직무대행을 하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필요하면 황교안 대표가 아주 소상하게 진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굉장히 중요하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헌법재판관은 뭐 말할 것도 없고 공기업 사장도 권한대행이 임명을 자제했어요. 권한대행. 거의 안 했죠. 네. 예. 이게 이제 권한대행이 없으면은 그 순간 이제 대한민국의 이게 헌정이 중단돼 버리잖아요. 법적으로. 네. 그러니까 권한대행을 세워서 헌정 중단 사태는 막는 건데 그러니까 최소한의 소극적 행정밖에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새로운 임명은 당장 대통령 탄핵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주니까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자격 없는 권한 없는 권한대행이 임명한다. 이거 자체가 매우 위헌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이런 바리케이트를 쳐주는 게 왜 중요하냐면 한덕수 총리에게 명분을 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예. 국회에서 합의가 안 됐네. 그리고 민주당이 2017년에 너네도 반대했잖아. 그래서 황교안 권한대행이 못했잖아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덕수 총리가 이거는 제 권한 바뀝니다라고 하면 민주당이 어떻게 나오겠어요?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자고 하겠죠. 협박하겠죠. 지금도 뭐 양곡관리법 거부권 쓴다니까 탄핵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또 기묘한 게 총리일 때는 150석으로 탄핵이 돼요. 근데 권한대행이 됐으니까 이제 200석이 탄핵이 있어야 돼요. 200석이. 예. 근데 국민의힘의 배신자들이 예. 제정신이라면 이번에 한 총리 탄핵하자는 데는 동의를 하겠습니까? 아무리 배신자들이 제정신이 아니라도 네. 거기에는 저는 반란표가 안 나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민주당이 한 총리 탄핵까지 한다고 치면 국민들 보기에 야 얘네 진짜 탄핵을 막 쓰는구나. 이렇게 무리를 하는구나.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랬겠구나. 오히려 반전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 권한대행은 총리는 민주당이 자기 탄핵한다는 거에 대해서 쫄 필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도 없죠. 아니 그리고 또 한덕수 총리가 아주 어떤 면에서 강단이 있어요. 그 네. 국회 그 대정부 질의할 때 네네. 야당 의원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은 점잖지만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예, 그런 이 강단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뭐 좌파들 협박에 굴복해서 뭐 무릎 꿇고 뭐 저만 살려주세요 이럴 사람이 아니에요. 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원래는 저 정북 주사파들이 한덕수 총리도 내란 공범이라고 몰았잖아요. 그랬죠. 네. 그랬는데 갑자기 이것들이 탄핵을 중단했어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은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거는 여기서 한덕수까지 탄핵으로 몰아가면 이제 지것들이 탄핵 역풍을 맞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판단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예, 그런 점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해서는 저것들이 함부로 탄핵을 못한다. 협박은 할 수 있지만. 그리고 내가 권한 범위 밖의 일이라 임명 안 하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고 강제할 방법은 사실은 없죠. 그래서 이 헌재 재판관 임명과 관련된 전선만 잘 구축되고 한덕수 총리가 버티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시간 싸움이지 윤석열 대통령 돌아올 확률이 99.9%가 됩니다. 네. 다만 여기서 국민의힘이 맥없이 무너지고 한 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민주당이 하자는 사람들 그중에 제가 여러 번 언급했는데 마은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전에 민노당 당직자들이 국회 점거했을 때 그거를 무죄도 아니고 공소 기각 준 사람이에요. 그래 놓고는 노회찬 의원의 후원의 행사에 참여했어요. 그게 발각돼서 대법원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성향이 민주당이 아니라 더 왼쪽, 저 민노당 통진단 쪽으로 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임명되는 거 우리가 넉넉히 바라보는 거는 대통령 탄핵되라고 레드카펫 깔아주는 거는 다름이 없거든요. 그거를 사실은 국민의힘과 한덕수 총리가 막아주기만 한다면 민주당이 무슨 수를 써도 예. 이 말도 안 되는 이 내란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탄핵을 밀어붙이는 시도가 중단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시간이 10시가 막 지나서 원래는 이제 방송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 제가 장해찬 최고를 모신 게 좀 너무 늦어서 한 15분 20분 정도만 더 좀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네, 그럼요. 예. 자, 지금 계속해서 이제 국민의힘이 버텨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하셨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지금 지도부 붕괴 상태거든요. 지금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쨌든 임시로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으로서 지금 하고 있지만 비대위가 곧 출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한동훈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야기한 것처럼 네. 헌재 재판관 추천 임명 권한이 권한 대행에게는 없다 이런 메시지 나왔겠습니까? 네. 한동훈은 보나마나 빨리 임명하자. 그리고 탄핵 심판 빨리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겠죠. 본인이 또 예. 탄핵을 찬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헌재 재판관들이 보기에도 아니 민주당도 탄핵하라고 난리고 국민의힘도 그러네. 그러면 헌재 재판관들이 반대할 명분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걸 기각할. 그래서 국민의힘의 역할이 중요하고 한동훈이 물러난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고요. 이 비대위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 당내 인사들이 비대위원장에 거론된다고 합니다. 네. 근데 제가 지금 지적하고 싶은 건 이 비대위가 아까 고성국 박사님 말씀처럼 어설픈 조기 대선 준비하는 비대위가 아니라 탄핵 반대의 진지전을 구축하는 비대위가 되어야 된다. 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국민의힘의 고질병, 나쁜 습관이 뭐냐? 꼭 어설프게 이제는 우리가 하나 됩시다. 통합합시다. 잘잘못을 따지지 맙시다.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이번에 이 탄핵안 표결 국면에서 윤상현 의원의 역할이 꽤 컸다고 생각하는데 네. 오히려 가결되고 난 뒤에는 윤상현 의원도 이제 우리가 하나 되자 막 이러는 거예요. 네. 뭐 오세훈 시장도 그렇고. 근데 이거는 홍준표 대구시장의 입장이 맞아요. 이 정도로 중요한 사안 그리고 강제 당론 대통령 탄핵과 보수 진영의 명운이 걸린 문제에서 지잘났다고 고상하게 반대표 던진 인간들은 색출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아니 너네 그렇게 잘났고 나라 구하는 일 했으면 당당하게 밝혀라. 울산의 김상욱 의원은 밝히잖아요. 그럼 너네도 김상욱과 같은 길을 가라. 아니 너네가 그 잘난 소신으로 이거 나라 구하는 탄핵 던진 건데 한동훈 편 들고 그거를 숨기는 것도 이상한 거잖아요. 자신 있게 밝혀라. 대신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은 져라. 뭐 출당을 하든 제명을 하든 당원권 정지를 해서 앞으로의 중요한 결정에서 배제를 시키든 저는 그 정도 조치를 취하는 강단 있는 사람이 비대위원장이 돼야지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제는 탄핵 찬성한 사람도 한동훈 편들었던 사람도 우리가 다 안고 가자 이렇게 되면 또 맹탕 정당되고요. 탄핵 반대 저지 전선이 제대로 구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내에서 비교적 그래도 가재는 개편이라고 현역 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 하면 그냥 다 함께 가자. 지금은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이래서 자꾸 당내 중진 쪽으로 뭘 몰아가는 것 같아요. 뭐 그럴 가능성이 높죠. 왜냐하면 어쨌든 한솥밥 먹는 배지들끼리는 뭐 매몰차게 못하는 것 같은데. 예. 근데 그러면요. 보세요. 2017년에 유승민이 있었잖아요. 지금 2024년에 한동훈이 있잖아요. 김상욱이 있고 2년 뒤, 3년 뒤, 4년 뒤에 이렇게 어물쩍 넘어가면 제2의 유승민, 제2의 한동훈 또 나옵니다. 또 나와요 반드시. 네. 그래 이게 그래서 우리 자유파 진영의 그 배신 DNA가 각인될까봐 사실 겁나요. 그 배신자가 아무런 징벌을 받지 않고 오히려 소심파인 것처럼 라디오 나가고 TV에 얼굴 내밀고 떠받들어지는데 좌파들이 떠받들어 주잖아요. 아, 떠받들어. 뭐 울산의 김상욱 의원을 뭐 차기 보수 대권 후보로 거론하는 좌파들도 있어요. 그럼 붕 뜨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는 없으니까 어라? 이거는 배신하고 튀고 내가 얼굴 팔고 이름 알리는 게 훨씬 더 정치적인 이득이네라는 얄팍한 계산이 주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요. 자, 근데 사실 그 이번 탄핵 표결 과정에서 이제 탄핵 반대 당론을 이제 유지했잖아요. 네. 그 과정에서 8년 전에 배신했던 사람들의 발언이 어쨌든 그 상황을 잘 모르거나 그때 국회의원이 아니었던 초재선들한테는 좀 충격이었던 것 같아요. 네. 또 내가 권성동이 당장 그러잖아요. 나 그때 탄핵 해봤는데 야 다 죽을 뻔했어. 실제로 나하고 몇 사람 빼놓고 다 죽었잖아. 너네도 잘 생각해야 돼. 지금 권성동에 대해서 이제 양론이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대목에서는 권성동이나 윤상현이 어쨌든 역할을 아주 잘 했다는 평이 있는가 하면 아니 그런데 왜 그거 본회의 다 들어가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배신자들이 활개치고 찬성표 던지게 만들었냐. 이것도 뭔가 꼼수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또 의심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건 제가 조금 네. 해석을 해드리면 네. 물론 아쉽죠. 아예 1차 때처럼 회의장 불참 자체를 당론으로 정했으면 이게 가결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당시에 현실적으로 당내에서요. 나는 탄핵 반대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표결은 들어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10명 이상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원내대표가 일일이 설득해서 마음 바꾸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한 이 표결 불참을 당론으로 정했을 때 한 20명이 표결에 들어가 버리면 당이 되게 우스워지고 이도저도 아닌 결과가 나오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그때 1차 투표 때 김상우, 김혜지, 안철수처럼 표결에 들어갔다는 것만으로도 무슨 스타가 되는 것 같고 막 띄워주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아하. 표결 불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상한 의원이 돼버리고 하는 그 기묘한 분위기에서 우리가 일단 코너에 몰려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알겠다 표결은 하자. 대신에 탄핵 반대만큼은 좀 확실하게 다지고 가자라는 게 일종의 원내 전략이었던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예. 이 배신자들 때문에 12표 때문에 실패는 했습니다만 이게 의총이나 이런 데서도 공개적으로 내가 탄핵 찬성하겠다고 밝힌 의원이 생각보다 적었던 것 같아요. 어허. 원래 또 언론에 말한 사람들 중에서도 아 나는 그럼 기권하겠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그러니까 어떤 이 이중 플레이에 좀 당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이제 그 당시 여러 분위기를 보면 결과적으로 아쉬운 건 사실이지만 표결에 들어가자고 한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의도가 있거나 뭔가 이거를 뭐 탄핵을 찬성시키려고 했다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리저리 사정을 좀 알아보니까요. 그래요. 네. 자, 한동훈이는 어떻게 보세요? 뭐 다시 대선 나오려고 하겠죠. 그리고 보통 당대표가 사퇴하면 적어도 몇 주 정도는 침묵하고 자중하는 게 관례인데 어제 바로 SNS에 글 올렸습니다. 사퇴하자마자 그 사퇴 기자회견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집에 들어가서 되게 심심했나 봐요. 페이스북에 글 썼어요. 자기가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어떤 메시지를 냈는지. 그러니까 나는 계엄을 막았고 탄핵을 시킨 게 나의 일관된 입장이다. 나 오락가락한 적 없다라는 말이 되게 하고 싶었나 봐요. 이번에 입장 바뀐 걸로 욕을 하도 양쪽에서 먹으니까. 그래서 어제 페이스북 올렸어요. 그리고 친한계 의원 한 10명 정도 모아가지고 저녁 먹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예견을 했어요. 지난번 고성국 TV 나와서도 네. 한동훈이 옛날에 유승민이 만들었던 비상시국 회의처럼 자기들 개파 모임 만들어가지고 헛소리 할 거다. 근데 이제 떠나는 마당이니까 어제 10명 모였잖아요. 이러다 당 밖에서 한 1, 2주 지나잖아요. 야 이제 밥 먹자 모여라 하면 과연 그 10명이 모일까요?
저는 이제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당 창당 얘기도 있고 한동훈이가 신당 창당한다는 제발 얘기도 좀 있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제발 그 비례대표 다 데리고 나가서 그리고 뭐 대선 출마 캠프가 본격적으로 가동됐다는 얘기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든 대표는 그만뒀지만 당은 장악하려고 뭐 김무성이를 비대위원장으로 밀고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다들 이게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라 뭐 그런 썰이 지금 여의도에 돌고 있다는 말씀만 전해드리고, 근데 가자마자 페북에 글을 올렸다는 걸로 봐서는 아무래도 이 당원 게시판도 한동훈이가 직접 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부쩍 드네요. 뭐 어쨌든 SNS를 참 열심히 뻔질나게 잘한다. 그리고 그 말씀하니까 생각나는 게요. 다음 이제 비대위원장이 이 당론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한 징계뿐만이 아니라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도 해야죠. 그렇지. 그거 마무리를 해야죠. 네, 그 정도 강단이 있는 사람이어야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네. 이 단계를 저런 식으로 그게 한동훈이든 누구든 그 몇 명이 들어와서 분탕치고 또 집권당이 그 만드는 대통령을 막 아주 뭐 인신공격을 해도 아무 제재도 안 받는 그런 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죠. 근데 지금 거론되는 중진들 성향을 보면요, 제가 네. 다 알고 좋아하는 분들인데 예. 이분들은 당원 게시판 당무 감사 안 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뭐 지나간 걸 그렇게 음. 부관 참시하느냐, 우리가 이제 하나가 되어서 넘어가자, 음. 이럴 만한 분들이라서 그게 좀 걱정인데, 그건 결국 우리 당원분들이, 지지층분들이 정말 목소리를 많이 내고 그러면- 문자 보내고 해가지고 밀어붙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천상 바깥에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을 영입해야 되겠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국회의원 안에서는 그들만의 정서와 그들만의 리그가 음. 있기 때문에 우리 그냥 이제 넘어가자, 지나간 건. 음. 그래서 이거 탄핵 찬성한 사람도 안 밝혀내고 징계 안 하고 당원 게시판도 묻고 우리가 그냥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하다, 뭐 이런 이야기 할 사람들일 가능성이 커요, 솔직히. 아니 뭐 또 좀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집권당이 대통령 탄핵을 못 막았잖아요. 네. 국회 표결에서. 그러면 그 상황에서 뭐 권성동이든 나경원이든 윤상현이든 뭐 거론되는 몇 사람이 있던데, 내가 이 상황에서 한번 비대위원장 해서 뭐 위기를 한번 극복해 보겠다고 나서는 염치가 없잖아요. 그것도- 전부 다 죄인이 돼 있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잖아요.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자, 아까 시간 싸움이다 이런 말씀을 잠깐 했는데 이재명이가 계속해서 하여튼 뭐 더티하게 나오겠죠. 네, 뭐 그거밖에 할 줄 아는 게 없으니까. 국정협의체 이야기도 했다가 음, 뭐 또 안 되니까 자기가 경제단체를 만나고, 음, 누가 봐도 뼛속까지 반미인 거 온 세상이 아는데 네. 갑자기 친미 발언도 하고요. 야, 암참 회장이 무섭긴 무섭대. 그러니까요. 바로 그리고 깨갱하던데. 본인이 이제 외신과 인터뷰하면서 예. 사람들이 나를 한국의 트럼프라 부른다,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데, 이거 누가 트럼프 측근들이, 제가 최근에 참 재밌는 외신 기사 많이 보고 있는 게 예. 공화당의 릭 스캇 상원의원이라고 있습니다. 음. 트럼프의 최측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서 중국 간첩 거론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이거 공감한다, 이거 맞는 말이다. 그러니까 지금 은연중에 공화당의 이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서 지지하고 거기에 공감한다는 공식 인터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네. 제가 아까 거론한 릭 스캇 상원 의원이 대표적인데요. 음. 이게 아마 1월 20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이 중국에 대해서 강력한 문제의식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감하는 메시지들이 더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은 취임 전이니까 조금 정중동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반면 이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제도권 정치인 중에서 가장 강렬한 반미 인사라는 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탄핵 소추 위원장이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정청래입니다. 미국 대사관에 테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지. 그걸 미국이 모르겠습니까? 어. 그럼 이 구도가 탄핵을 시키려는 사람들은 다 반미고, 어허. 탄핵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다 친미인 구도예요. 그러니까 네. 이게 찬탄 반탄의 구도가 반미 대 친미의 구도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을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이 주목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의 이런 어설픈 친미 발언에 속을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광화문 태극기 애국 세력들은
매일 광화문과 헌법재판소가 있는 안국역 근처에서 집회를 할 겁니다. 앞으로.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날은 지난번 탄핵 저지 국민 총궐기 대회 이상으로 많은 자유파 국민들이 모여서 탄핵 저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쨌든 국민의힘도 비대위 체제를 거쳐서 한동훈과 그 쓰레기들 쫓아내고 일단은 당을 정비할 거예요. 네. 자, 앞으로 우리 자유파가 어떻게 투쟁해서 탄핵을 저지하고 대통령을 다시 복귀시켜야 될까요? 일단 우리가 지치면 안 되고 힘 빠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 개의 이제 진지가 필요합니다. 음, 광화문과 헌법재판소 앞에 모여서 이 뜨겁게 소리치는 분들이 당연히 또 필요하고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도 하나의 방어선이 되어야 되고 또 토요일 날이 고박사님과 저는 또 대구 경북의 민심을 모으기 위해서 구미로 가지 않습니까? 네, 구미로 갑니다. 저희가 네. 구미의 박정희 대통령 기념관인 새마을공원 센터에서 네, 탄핵 저지를 위한 이 토크 콘서트를 하거든요. 네, 그곳에서도 또 경북 분들 많이 와주시면 탄핵 반대 어떤 시민사회의 불을 우리가 지필 수 있는 거고요. 네, 또 방송에서도 이걸 내란으로 몰아가는 좌파 방송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스피커들이 역할을 해줘야 되고 아, 그럼요. 그러니까 각각의 영역에서 각자의 진지를 구축해서 탄핵 저지라는 공동의 목표를 이뤄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가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드리고 동시에 국민의힘 의원들과 국민의힘 지도부가 탄핵 반대 강력한 목소리를 내도록 우리 시민사회가 자유우파 국민 여러분이 질책과 격려와 이런 문자 메시지를 엄청 보내주셔야 돼요. 네, 그거에 영향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정치인들이. 그래서 네. 지금의 원내 지도부 그리고 앞으로 구성될 비대위원장에게도 우리가 방송에서 나눈 이런 의견들을 여러분이 직접 전달을 많이 해야 그 사람들이 아 이게 민심이구나 따라온다는 거. 좀 이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우리가 잘 감시하고 활용하도록 그쪽에다가도 우리의 화력을 좀 많이 집중시켜야 된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각자의 그 위치에서 각자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광화문에서 또 지상파 종편에서 또 자유파 유튜브를 통해서 그리고 여의도에서 네.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투쟁하면서 따로 다 함께 탄핵 저지를 위해서 나아가자 이런 말씀이십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제가 이번 주 토요일 3시에 구미에서 탄핵 저지 국민전선 토크쇼를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이 장해찬 최고위원, 도태우 변호사, 원영섭 변호사, 류여애 교수, 정준결 변호사입니다. 대구 경북과 영남권의 우리 아미거 회원들이 총결집해서 구미에서 출정식을 갖고 탄핵 저지에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기 위한 그런 국민전선 토크쇼니까 함께 하실 분들 미리 예약을 해 주셔야 됩니다. 좌석이 한정돼 있으니까 고성본부장한테 지금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까 그 장해찬 최고가 그 미국 정치인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저는 그 우리 자유파의 탄핵 저지 투쟁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 가장 선명한 깃발은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 메시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지난 12월 12일 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왜 비상계엄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그 담화하고 그 다음에 탄핵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에 있었던 국민께 드리는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하겠다. 대한민국을 지키겠다 하는 그 윤석열 대통령의 그 육성 메시지, 이거를 저희가 하루에 한 번씩 보내드리고 있거든요. 네. 예, 오늘 잠시 후에 고성고 TV 방송 마무리되는 대로 다시 그 육성 메시지 보내드리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의 피켓팅과 기자회견이 이번 주 내내 헌재 앞에서 있습니다.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의 피켓팅과 기자회견입니다. 매일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하고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합니다. 예, 근처에 가시는 분들은요, 거의 안국동이고 안국 사거리에서 저 가해동 쪽으로 조금만 한 100m 정도만 올라가시면 왼쪽 편에 있는 게 헌법재판소입니다. 그 앞에서 피켓팅을 할 테니까 아마 한두 분이 하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을 합니다. 탄핵 반대 범국민연합 앞으로 몇 달이 될지 모르는 투쟁을 시작했기 때문에 힘을 비축해 가면서 효율적으로
투쟁을 하니까 여러분들 일부러라도 그 근처에 작은 맛집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바로 이 북촌 마을이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 매일 점심시간에 피켓팅을 하고 오후 4시에는 기자회견을 한다 그러니까 한 번씩은 꼭 들러서 함께 힘을 모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 1시는 자유파 국민들의 탄핵저지 총걸기대회가 광화문에서 정광훈 목사가 주관하는 총걸기대회가 있습니다. 이승만 광장으로 모여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저희들은 이번 주 토요일만은 광화문이 아니라 경상북도 구미로 갑니다. 오후 3시에 새마을 테마공원에 있는 다목적 홀에서 장해찬, 도태우, 원영섭, 리오의 정준길 이 대표적인 우리 자유파 전사 5분과 함께 제가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면서 윤석열 대통령 12일 대국민 담화 영상 그리고 14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장해찬 최고위원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